안녕하세요. 인천 의뢰하는 박승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혀가 갈라지는 균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논문 6편을 리뷰해 보겠고요. 첫 번째 균열설의 개요와 두 번째 관련 질환, 세 번째 환자 교육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설의 개요인데요. 균열설은 FT 혹은 LP라고도 요약해서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정상적이며 흔하게 생기는 노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두 편의 관련된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균열설의 개요인데요. 논문에서 언급한 단편적인 팩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혀 표면의 변화이고 치료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갈라지는 깊이가 6mm까지 진행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혀 가운데서 세로로 갈라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옆쪽으로, 즉 가로로 작은 균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에서 발생하고 남성에게 더 많은 경향이 있고요. 지도설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열설로 인한 증상은 없지만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잔류하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통증과 화끈거림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균열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환자들은 인식해야 되고요. 다만 혀 위생에 더 신경을 쓰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균열설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균열설의 원인은 노화이다. 추가적으로 침부비락이 감소하는 것도 발생 원인이 주는데 노화로 인한 침부비 감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탈착식 의치, 건선 등의 자가면역 질환 혹은 하망치료 이후에는 노화랑 관련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종성 염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흔하게 발견되고요. 멜컨슨 로젠탈 증후군의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유가종성 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사크로이도시스라고 하는 유육종증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멜컨슨 로젠탈 신드롬은 재발성 안면마비, 통증이 없는 안면, 주로 입술 쪽 부종이 나타나고요. 균열설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안면 부종이 80에서 100% 나타나고 안면마비는 47에서 90%, 균열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서 8에서 25% 환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신경점막에 발생하는 유가종성 질환으로 보고요. 전체 인구의 0.1% 미만에서 발생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계 이상, 스트레스로 추정되고요. 멜컨슨 로젠탈 신드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혼합 결합 조직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균열설은 건강한 혀와 다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고 균열이 나타나는 그 층은 상피층과 점막고육층 그리고 그 안쪽에 근육층까지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균열설이 있는 분들의 혀를 조직 검사해 보면은 점막 전체에서 염증세포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소견이 나오고요. 세균적 염증의 결과로 깊은 곳에 설 유두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점막 고유층이 두꺼워져 있고 상부 근육세포는 얇아지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 1000명의 혀의 모양을 관찰해보고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465명이 남성이었고 이 중에 68명은 의치를 하고 있었으며 17명은 버닝마우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세 미만의 아동부터 10대, 20대,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분들이 골고루 참여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균열설의 4단계를 구별한 것인데요. 그레이드 0은 정상적인 모양이고요. 그레이드 1은 약간의 갈라짐만 보이고 그레이드 2는 갈라짐이 보이면서 주변 조직이 약간 부어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레이드 3은 깊이가 깊은 심각한 정도의 소견을 말합니다. 1000명 중 732명에서 그레이드 1 이상의 균열설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요. 그레이드 2 정도가 173명, 17%고 심각한 정도의 균열설은 71명, 7%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연령대로 모아보면은 심각한 정도의 균열설은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80대, 90대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집니다. 90세 이상이 40%의 혀에서 균열설이 확인됐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70대 이상이 37%에서 심한 균열설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균열설의 임상적 특징 계속해서 보면요. 17명한테는 버닝마우스 신드롬이 확인됐는데 결국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은 균열설과 버닝마우스 신드롬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흡연자의 80%에서 균열설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음주와는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탈착식 의치를 하게 되면 다양한 구강 내 변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균열설이 가장 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균열설과 관련된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혀가 아프게 되는 구강 자극암 증후군이 있고요. 칸디다 감염증,
그리고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논문을 3편 리뷰해 보겠습니다. 348명의 건선 환자들의 혀 모양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설은 지도설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건선 환자의 33%에서 균열설이 발생하고 건선 환자의 14%에서 지도설이 발생한다. 이런 두 가지 혀 모양은 심리적 요인과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균열설은 늦은 연령에 발생한 구강 내 건선의 영구적인 발현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건선 환자에게 균열설이 발생할 위험은 일반인보다 3.4배 높았고요. 지도설이 발생할 위험은 4.75배 높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도설은 지도 모양의 설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설태의 경계 부분에 세포들이 과증식했다는 조직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면역세포들이 많이 침윤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조직학적 특징은 건선 환자의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열설이 있을 때 혀가 아픈 경우에 그 원인을 혀 사이에 증식한 곰팡이균, 칸디다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104명의 균열설 지도설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들의 임상 증상과 칸디다 감염의 정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증과 화끈거리는 느낌, 건조증, 그리고 혀의 외관적인 상태, 곰팡이의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지표만 살펴보면요. 특발성 통증 혹은 화끈거림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닝마우스 신드롬의 증상을 의미합니다. 균열설 있는 분들의 15.6%에서 지도설에는 25%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 64.5%에서 통증과 화끈거림이 발생을 했고요. 음식을 먹을 때 심해지는 통증은 전체 환자의 17.3%에서 발생했고 균열설만 있는 경우에는 2.2%, 지도설만 있는 경우에는 42.9%,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 17.3%에서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전체 환자의 70%에서 칸디다균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그룹에서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요. 균열설에 관련된 다른 면역질환 혹은 관련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선과 지도설이고 구강 안면에 발생하는 유가종, 악성빈혈이나 영양결핍, 비타민 A 부족, 다운 증후군, 당뇨병, 여러가지 자가면역 질환, 멜컨슨 로젠탈 증후군, 말단 비대증, 쇼그렌 증후군, 균열설과 관련된 질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균열설이 있는 분들에 대한 환자 교육 자료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균열설이 발생하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구강 내 위상이 중요하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서 음식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부드럽지 않은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자, 이번 영상을 요약해보면 균열설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고요. 노화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다른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균열설 자체가 회복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혀가 갈라져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걱정해야 되지 않을 의학적 상태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혀에도 노화로 인한 흔적이 남게 되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동반될 위험성은 약간 있으니 이에 대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